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이버 트럭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때 댓글에서 구독자님께서 남겨주셨듯이 이게 바이든의 공약과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친환경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갖는지를 더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이 홈페이지에 가면은 딜리버리 데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 데이만 나와 있지 딜리버리 데이가 없고, 지금 테슬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사이버 트럭 생산이 좀 늦어질 거니까 이 사이버 트럭 레저베이션 하신 분들에게 지금 60만 대가 넘죠. 65만 대 정도 예약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어마어마하죠, 대기 수요는. 이분들한테 프로덕션이 늦어질 거니까 그 사이에 테슬라의 다른 차를 리스를 하거나 이제 사서 타는 걸 이제 권유하는 이메일들이 나왔습니다. 세일즈 퍼슨이 당연히 이 공장 상황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의 그런 어떤 플랜이나 이런 걸 잘 알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제 테슬라 딜러들로부터 온 이메일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는 듯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텍사스로 이사를 갈 듯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하루빨리 가셔서 그 텍사스 공장을 잘 이제 관리하셔서, 지금 공장 잘 지어지고 있지만 사이버 트럭을 좀 잘 이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이유는 그뿐만 아니라 텍사스는 미국에서 몇 개 없는 인컴 텍스가 없는 주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가 아예 없습니다. 좀 세율이 낮은 주입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는 굉장히 세율이 높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텍사스로 많이 가긴 합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가 높은 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실리콘밸리라든지 인프라스트럭처가 여전히 좋긴 하죠. 근데 물론 텍사스도 많이 따라잡으려는 듯 보입니다. 텍사스로 가시면 그 주식으로 얻은 많은 수익에 대해서 좀 많은 세금을 덜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튼 가셔서 빨리 사이버 트럭을 잘 완성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이버 트럭이 왜 중요하냐? 이 미국의 EPA 보고서를 보면은 생각보다 트럭이 지금 CO2 가스, 이제 그린하우스 가스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물론 이 자료는 2018년 자료이긴 합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이 워낙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오래 걸리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최신인 2018년 자료를 보면 트랜스포테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고요. 그 트랜스포테이션 안에서 라이트 듀리 비에이클이나 이 헤비 듀리 비에이클이 합치면 이게 지금 다 이 트럭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패신저 카나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어크래프트는 한 9% 되고요. 그린하우스 가스 CO2를 얼마나 많이 내뿜는지, 그러니까 환경에 제일 지금 트랜스포테이션에서 제일, 미국에서는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플러스 최근에 또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 이런 디젤 트럭들이 지금 일종의 디젤 스캔들이죠. EPA가 조사해 보니까 원래는 이제 EGR이라든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이런 디젤 그런 저감 장치죠. 워낙 녹스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을 뿜어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는 장치들이 달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템퍼링, 이제 조작한다든지, 일종의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와 비슷한 거죠. 이런 일들이 미국 내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50만 대 이상 굉장히 많은 차들들이, 생각보다 한 15% 정도의 디젤 트럭들이 이렇게 조작됐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런 검사만 통과하고 그런 장치를 이제 없애면 사실 어떤 장치를 달 때마다 이게 플로우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연비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겠죠. 그러니까 환경을 좀 해치고 자기들의 이득을 이제 챙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렇듯 트럭이 공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 이제 다른 기사들도 봐도 차량 등록 대수는 이 트럭들이 굉장히 낮지만, 대당 그런 등록 대수는 굉장히 낮지만 뿜어내는 오염물질들은 일반 차량에 비해서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바이든의 이런 친환경 공약, 이런 것들이 테슬라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시장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거죠. 지금 현재 저기에 아직 친환경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브랜드라든지 트럭이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볼보 정도가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한 내년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보십시오. 배터리를 264kWh를 싣고 150마일을 가죠. 실효성이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아마 나올 것 같고 이제 친환경 혜택을 이제 노리고 나오는 거죠.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을 빨리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이런 어떤 제도적 혜택뿐만 아니라 배터리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들은 지금 차량 대수로 하면 아마 전 세계에서 20% 전후로 될 텐데, 뭐 가격으로 따지면 매출액으로 기준하면 30% 정도 될 텐데, 이런 모델들이 주력으로 나오면 대수는 적지만 워낙 대당 먹는 배터리 양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면 테슬라가 아마 그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의 상당수를 이제 소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빨리 안 오냐? 지금 여러 보고서들이 얘기하길 이제 가격이 문제죠, 가격. 그러니까 항상 테슬라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배터리 가격을 낮춘다든지 차량 가격을 낮추려고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죠. 세미도 그렇고. 당연히 인프라스트럭처도 있고 여전히 디젤 트럭의 효용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다른 내연기관들도 친환경 노력을 얼마나 할까요? 근데 어제에 이어서 다른 내연기관 차들은 이게 참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견제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GM의 CEO인 베라 CEO도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때 제가 알려드렸던 캐딜락의 이제 딜러들을 결국 쳐냈습니다. 이게 한 1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아마 딜러십이 한 880개 정도 될 겁니다. 그중 150개 정도의 이제 GM 딜러가 이제 캐딜락을 버렸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제 EV로 가속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캐딜락의 판매량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딜러망이 줄었으니까요. 근데 또 베라 CEO가 이런 거를 얘기하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EV로 푸시도 하지만 픽업 트럭 프로덕션도, 이 내연기관으로 만드는 픽업 트럭 프로덕션도 꾸준히 꽤 늘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스케일러한, 그러니까 픽업 트럭 판매량을 늘린 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EV로 바꾸는 걸 전환을 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양쪽 다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게 쉬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연기관의 이런 회사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딜러망들도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미시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은, 지난번에 미국의 이런 자동차 핵심주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최근까지 테슬라가 차를 못 팔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타결이 돼서 그런 정말 긴 법정 싸움을 통해서 테슬라가 뚫었는데, 다시 이 딜러 어소시에이션이 테슬라 판매를 금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금지시킨다기보다는 사실 다이렉트 셀링을 이제 직영으로 파는 거를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게 지금 다시 법안이 올라와서 지금 다시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미국에서의 상황이 그렇게 깔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 다양하게 얽혀 있고, 물론 GM이 계속 친환경으로 가려는 노력도 보여주긴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캘리포니아는 2035년에 이제 내연기관을 전면 판매를 중지시키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는 그걸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GM도 나가고 이제 닛산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긴 했지만, 여전히 트럭은 열심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전기차를 사실상 이제 막으려고 하는데, 지금 미시건이 스윙 스테이트거든요. 그렇듯 내연기관의 기존의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이런 딜러십들을 정리하는 과정이 굉장히 진통이 심하고, 친환경으로 갔을 때 딱 잘못하면 미시건의 이런 딜러십이라든지 여러 자동차 회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지금 이번에 바이든을 뽑았지만 미국은 2년마다, 대통령 선거는 아니지만 2년마다 하원 의원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상원도 3분의 1이 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윙 스테이트들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환경이 지금 여기 경제에 굉장히 직격탄을 매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첨예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복잡한 실타를 어떻게 풀지 참 궁금하고요. 이 문제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통이나 난항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